지금 금리가 오를 건가 말 건지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요. 연준 금리에 대한 시장의 전망의 변화에 달렸습니다. 시장에서 앞으로 금리를 몇 달 동안 되게 많이 내릴 거라 기대를 하면은 이미 시장 금리 연동해서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제 견해 말씀드릴게요. 연말까지 104bp 금리를 인하는 시장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 같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경기 호황은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준이 살해시키는 거다. 연준이 죽이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미국 경기 침체 결국에는 이제 올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쯤? 어느 정도의 강도로 뭐 이런 게 이제 질문이 보통 되겠죠. 이제 그 경기 침체는 정의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예 밸런시시 무너진 리세션. 즉 뭐냐면 대탈 대조표 불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만 사태 같은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게 가장 무서운 건데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저는 영어로 cyclical recession. 경기 사이클상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거기 한 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경제 멀쩡한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노동시장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물론 금리를 저는 과도하게 긴축했다고 좀 생각하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노동시장이라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금리를 이렇게 한 5.5까지 20세기인가요? 2000년 이후에 가장 빠르게 높게 유지를 했음에 불구하고 보통 금리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물가는 잡히고 사실 노동시장도 조금 나빠지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최근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더 4%였잖아요. 계속 실업률에 저는 지장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상반기 계속 했던 논조가 뭐냐면은 근데 하반기부터 나빠질 겁니다 라고 했던 거고 그 논거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보통의 경우는 여기가 레이버 서플라이 저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고 싶은 사람. 그죠? 구직자들이죠. 구직자고 밑에 실선이 레이버 디맨드 일자리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일할 사람이 120명이고 일할 기업은 100개죠. 일자리는 100개, 일할 사람 120명. 그렇죠. 그래서 20명은 놀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일자리 찾기 힘들잖아.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여러 군데 지원서 넣고 뭐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과거의 선례를 보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레이버 서플라이가 많고 그러니까 서플라이가 위고 디맨드가 아래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적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일자리가 경제가 나빠서 딱 감소를 하게 되면은 바로 경기 침체가 들어가죠. 결국은 과거에 이렇게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일자리 작았을 때는 미국의 일자리 여부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바로 늘고 줄고가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뒤집혀 있죠.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일자리가 계속 좀 감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실업률이 딱 픽업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도 일자리가 아직 더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진짜 사기예요. 그런 거 어디서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일자리가 일할 사람보다 훨씬 많았어요. 여기 그림에서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런 그쵸. 경우가 없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잖아요. 1970년 이전 그런 이제 1960년대가 있고 그러니까요. 두 번밖에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바이든 정부가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네,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맞아요. 거고 기업들의 팔을 비틀든 아니면 삼성전자를 팔을 비틀든 TSMC 팔을 비틀든 미국 내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상반기 내내 저는 이제 미국 경제를 볼 때 노동시장을 집중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그 잡 오프닝이라든지 난판 페이롤이 우리가 어떤 표피적으로는 좋지만 까보면은 다 안 좋은 거죠. 그쵸, 예를 그쵸, 들면은 정규직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반면에 템퍼 잡은 계속 늘고 있고 일시적으로. 또 우리가 더블 인컴 뛰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반기 내내 제가 얘기했던 논조가 뭐냐면은 앞때는 괜찮지만 지금 뒤로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임계치 오면 딱 터질 거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저는 그 임계치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일할 사람보다. 근데 지금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 대비 일자리가 계속 거의 미트가 되고 있어요. 비슷한 수준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시점을 저는 연말 정도 봅니다. 그럼 결론은 연말부터는 생각한 것보다 실업률이 더 점프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금리네요. 금리 연준에. 인하와 경기 침체 시작
된 달입니다. 음흠. 일단 이번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잖아요. 네. 자, 한다고 하고 보면은 90년대 보니까 89년 5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했고 한 1년 정도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그리고 2000년을 넘어와서는 2000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개시를 했고 넉 달 뒤에 경기 침체 들어갔고 이때는 7월 달에 8월 달에 그 다음에 1월 달에 했죠. 정리를 하면은 2000년 이후에 보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경기 침체에 진입했는데 자, 이번 9월 달에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과거의 내용으로 대입해 본다고 하면 연말 내지 연초 정도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단순하게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무식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는 미국 경제의 어떤 경제 사운드네스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노동시장인데 노동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들이 아마도 연말 전후부터 임계치가 넘어설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러면은 결국 실업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소비는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리세션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리세션이 뭐 심한 리세션을 얘기하는 게 마일드한 리세션 정도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2000년대 이후로 금리 인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중에 두 번은 세 달, 네 달 있다가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2019년에는 안 왔죠. 물론 왔죠. 코로나 때문에 잠깐. 두 달. 두 달. 근데 이때는 그래서 이때와 이때의 차이는 보면 이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보험적인 금리 인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기술을 이렇게 바꿔야 연착륙이 가능하고 미리 좀 보험적으로 금리를 좀 인하해 놓은 것이 먹혀 들어갔었던 것 아니냐.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그럼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렇죠. 질문을. 그렇죠.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일단은 저 때 보면은 상가를 다 셧다운되고 네. 사실은 경제 완전히 박살날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때는 매크로를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식 투자를 더 못했죠. 맞아요. 너무 심각했으니까. 근데 미국이 리만 사태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좋은 레슨을 가져왔어요. 아하. 위기의 징조란 책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 번역이 이전에 리만 사태 때 어떤 최고 의사결정권자들 당시에 예, 벤 버냉키하고 가이든 티모시. 예, 폴슨 재무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고를 남겼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번역을 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은 그때는 약간 대증요법으로 갔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 계속 이렇게 여기 불났으니까 여기 펜스 치고 뭐 이렇게 갔었는데 네네. 이분들 레슨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초기에 났지만 완전히 불을 끌 만큼 엄청나게 물을 확 부어야 된다. 윽박 지르듯이. 그렇죠. 아주 그래서 다시는 뭐 쓸데없는 의심하지 그렇죠. 않도록. 이게 가면 상당히 문제될 것 같으면 그때 대증요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모든 동원을 해서 완전 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연준의 맨데이트, 그러니까 목표가 두 가지잖아요. 아시겠지만은 그 노동시장과 물가인데 물가가 아직 타겟에 도달을 못했죠. 도달을 못했습니다. 도달을 아직 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타겟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 9월 달 금리 할 건데 근데 앞으로 데이터 디펜던트를 할 거고 그 데이터 디펜던트 안에 어떤 항목을 얘기했냐면 물론 각종 경제 데이터도 있지만은 어떤 뉘앙스를 했냐면 밸런스 오브 리스크도 얘기했거든요. 밸런스 오브 리스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너무 선제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확 내리면 경제는 확실히 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물가를 다시 불을 질러버리는 그렇죠. 거. 그리고 그런 리스크가 있고 반면에 이거 걱정해서 금리 인하 못하면 경제를 킬링하는 죽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멘트를 하신다는 거는 잘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저는 연준이 그렇게 과단성 있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일정 부분 노동시장이 나빠지는 위주의 경기 침체를 막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연준의 이제 정책이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 이거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50bp냐 25bp냐 뭐 9월 달에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얼마나 내릴 거냐 그리고 그거를 어느 속도로 할 거냐 이런 질문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정답 없죠.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해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장의 예측은 이거 우리가 예를 들면 연준 금리 선물이나 어떤 그 수합 포인트로 계산하는 건데 다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떤 투자 판단을 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제 싶어요. 이런 거죠. 그 이제 누가 이제 점을 보러 왔어. 그래가지고 당신 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집니다라고 전망을 했다 쳐자고요. 그럼 당연히 조심조심 해가지고 코가 안 깨지겠죠. 그러니까 전망을 하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다. 전망 자체 때문에도 틀리고 맞을 수도 없고 애시당초.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해봐야죠.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채권 쪽이니까 채권에서는 채권 금리 전망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이효석 여기 아카데미 드시는 분한테 오늘 이 방송 보기를 잘했다는 거를 제가 하나 팁을 안 드릴게요. 예를 들면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죠? 국채 네. 투자하면은 지금 금리가 오를 건가 말 건지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요. 연준 금리에 대한 시장의 전망의 변화에 달라진다. 즉 뭐냐면은 만약에 시장에서 앞으로 금리를 몇 달 동안 되게 많이 내릴 거라 기대를 하면은 이미 시장 금리 연동해서 내려간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막상 어떤 변수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이만큼 못 내릴 것 같다고 하면은 후퇴하면은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2003년 10월 달에 미국 국채 5% 찍었거든요. 5% 찍고 그러면서 그게 작년 연말에 3.8%까지 금리 내렸어요. 근데 기억나시나요? 작년 연말에 3.8까지 떨어지면서 어떤 기대를 했냐면은 24년도에 연준 금리 인하를 6번 내지 7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시장 기대를 했고 3월 달에 할 줄 알았죠. 그래서 특히나 3월 달에 한다고 했고 거기에다가 더불어 이런 얘기를 했죠. 빌 에커만이 자기는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배스를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짜? 뭐 이렇게 하면서 국채를 쫙 매수하니까 금리가 딱 떨어진 거예요. 저 기억나는데 저희 그때 라이브 했거든요. 한 1000명 들었는데 저 동의 안 합니다. 오히려 3월 달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매크로를 보면은 연초에 노동시장이 좀 좋아질 거로 판단하고 따라서 3월 달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장기 국채는 지금 매도를 하세요. 우리 기다렸다 금리 올라가면 다시 들어가세요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얘기 좀 길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되어 있는 연준 금리 인하 폭은 일단 연말까지 한 100bp 정도 금리 인하. 정확하게는 여기 104bp 정도 금리 인하가 전망이 올해. 예. 지금 한 넉 달 남았는데 104bp 전망돼 있고 내년 말까지 213bp가 인하가 될 거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견해 말씀드릴게요. 연말까지 104bp 금리를 인하는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 같다. 3번 남았는데 그렇죠. 100이면 4번이잖아. 25 곱하기 4니까. 그렇게 되고 50, 25, 25. 그러니까. 예. 한 번은 50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근데- 매달.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104bp라는 의미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너무 좀 과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물론 한 1년 이상의 호흡을 본다고 하면 제가 좀 경기를 좀 약하게 보지만은 그러나 쇼텀으로는 조금 과한 것 같다. 그 정도 설명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너무 좀 금리 인하 전망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최종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종 금리라는 거는 결국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세상에서 내리는 세상으로 바뀌는데 내리다 보면 끝없이 내리진 않을 거니까 어디서 멈출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연준의 정책 금리에 대한 질문이시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중립 금리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금리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시장에 반영된 걸로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5%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213bp면은 말 그대로 이제 3% 초반대를 3% 초중반. 를 보는 건데 물론 이것도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해법도 사실은 연준에 달려 있는 거죠. 그쵸. 연준이 과단성 있게 비컷을 하면은 생각한 것보다 덜 다치겠죠. 악화될 거고 반면에 확인하고 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더 밀릴 수가 있고 저는 글쎄요 만약에 연준의 어떤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게 가면은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마일드 리세션으로 간다고 하면은 3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최종 동착력이 근데 어느 정도 연준이 적이 잘 대처를 한다고 하면 3%대 초반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률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영상은 뭐 대표님 채널 말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자세하게 그 실업률 심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되냐 네. 이 질문이거든요. 네. 투자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 갖고 왔어요. 과거에 1970년 이후부터 1980년, 84년 이후부터 해서 한 8차례 금리 인하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시장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만 참 굉장히 극단적으로 움직이네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수반되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주식 이렇게 밀립니다. 보통 한 15% 정도는 밀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다행히 경기 침체가 없다고 하면 금리 인하가 기업들한테는 조달 코스트 떨어지고 밸류에이션도 좋아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네요. 올라갔다. 그래서 완전히 차별화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주식에 좋다 나쁘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결국은 매크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식의 향배는 결정되고 달라진다. 이름 보니까 only if라고 돼 있어요. no recession일 때 경기 침체가 없을 때만 좋다라는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경기 침체가 옵니까 안 옵니까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